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 자리에 모시고 유익한 세무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먼저 이 부가가치세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영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가세는 거래 관련, 유통 관련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즉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10만 원의 물건을 사와서 15만 원에 팔면은 5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5만 원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 물건을 10만 원에 사와서 10만 원에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예. 납부할 부가세가 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납부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아니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네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자의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업자라 함은 세법의 정의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 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인이 사업자라고 판단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라면 개인, 법인, 법인에는 국가 지자체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네.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 하면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또 수입 물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 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 물품을 수입한다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초반에 이 부가가치세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정의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소득이 아니면 어디에 과세하는 세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은 소득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인데요. 여기에서 재화라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이라 하면 상품, 제품,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리라면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영어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용역이라 하면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재화 이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범위를 예를 들어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부가세법에서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면세람은 부가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조세 정책적 목적 등으로 기초 생필품 재화이면서 미가공 식료품인 쌀, 과실, 채소류, 육류, 수돗물, 연탄과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이 있고요. 국민 후생용역으로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여객 운송용역, 일부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이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토지와 금융, 보험용역 등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가세 면세는 조세 정책적 목적상 면세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 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8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또 과세 대상 면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이 부가세 혜택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업자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재화용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일반과세자가 있는데요. 이는 부가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전 1년간의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업종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모두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보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 기간, 즉 직전 1년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규모 간이과세자에겐 업종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까? 네,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의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부가율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면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 숙박업은 25%, 건설업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매출이 5천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일반 과세자는 5천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인데요.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 원에 15%의 부가율을 적용하면 825만 원이고 이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82만 5천 원이 부가세입니다. 즉 세액 차이가 간이과세자가 417만 5천 원이 더 작습니다. 네, 오늘은 부가세와 관련된 세무 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